오늘은 이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유학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저렴하게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경력을 이용해서 이민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서 원하는 경력직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거는 전기기사라든가 아니면 용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업종에서 경력이 3년 이상 되시고 그리고 영어 IELTS 점수가 6.0 이상이시라면은 취업을 통해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돈 벌던 방법 그대로 호주에서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영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IELTS 영어 점수가 6.0 이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민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나이가 일단 40세가 넘어가시면은 경력이 되시고 뭐 IELTS 이게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40세가 넘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5세 이전에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뭐 3년 이상의 경력 IELTS 6.0 또는 5년 이상의 경력 IELTS 7.0이라면은 최고고요. 뭐 5년 이상 경력의 IELTS 7.0을 만들려면은 사실은 40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하지만은 40세 이전이시라면은 30대이신 분들은 경력 3년 이상, 그 다음에 IELTS 점수 6.0이라고 하면은 가장 저렴하게 아마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추천드리는 업종은 앞서 얘기했듯이 용접이라든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요. 뭐 아마 유학원에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타일 쪽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정비, 뭐 요리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타일 쪽 이렇게 건축 관련되는 업종들은요, 한국에서 받는 급여랑 호주에서 받는 급여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같은 업종이라지만은 호주에 꼭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타일이라든가 그런 걸 하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은 용접이라든가 전기 이쪽은요, 한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호주에서 받는 급여가 최소 2배 이상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산 같은 쪽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거의 뭐 한 3, 4배까지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왕 업종을 선택하실 거면은 전기나 용접 쪽으로 하시는 게 급여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업종 말고 사실 쉬운 업종들도 있어요. 뭐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그리고 뭐 버스 운전, 트럭 운전 하시던 분도, 트럭도 이제 5톤 트럭 이상,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 컨테이너 그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 있죠.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도 3년 이상의 경력에 IELTS 영어 점수 6.0 이상 되시면은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쉬운 업종일수록 그만큼 경쟁자도 많으니까는 취업 문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이제 영어 점수가 완전히 높든가 경력이 어마어마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의 가장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 비해서 가장 장점인 손을 잘 써야 되는 거, 손기술이 좋은 거, 용접이라든가 전기를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 두 개 업종으로 해서 3년 이상 경력? 그러니까 경력도 프리랜서 경력은 안 돼요. 되기는 하는데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쉬운 거는 급여가 적더라도 무조건 회사에서 3년 이상 버티시고요. 급여 명세서가 필요하고 회사에서 내가 이 업종으로 3년 이상 일을 했다라는 그 경력 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적더라도 회사에 취업을 하셔갖고 3년 이상 버팅기시는 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이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 새로 세워온 친구도 그렇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그렇고 이제 워킹 온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영주권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비드 때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영주권 취득한 친구들도 있었죠. 그때 코비드 때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3년에다가 코비드 비자 해가지고 막 4년, 5년씩 있을 수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주권 취득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코비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3년 동안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양보호사, 에이지드 케어라고 하는 요양보호사를 하면은 지금 유일하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봄 서비스 해드리는 거니까 사실 20대 분들이 많이 꺼려 하죠. 근데 반대로 사실 동남아 친구들은 이쪽으로 해서 지금 영주권을 많이 취득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이지드 케어가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얼마만큼 저렴하냐면은 일단은 다른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요리로 예를 들자고 하면은 학업 기간이 2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비도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2년 동안에 학업을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에이지드 케어 같은 경우는 학업 기간이 4개월로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학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그 수업을 듣는 거니까는 사실 학생 비자보다는 일하는 거에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 부담도 좀 덜하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때 아마 이거 에이지드 케어를 하시면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면은 충분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일단은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최소 영어 점수가 IELTS 6.0이거든요. 근데 에이지드 케어는 5.0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영어가 지금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저처럼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IELTS 5.0은 넘기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그 워킹홀리데이 오는 애들 보면요, 영어를 상당히 합니다. 저희 때만큼 못하지 않아요. 저희 때는 진짜 뭐 문장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단어로만 대화를 할 정도였으니까 저희 때는. 근데 요새 애들은 다 문장으로 구사를 하고 문장으로 알아듣고 하니까는 뭐 웬만한 친구들은 다 IELTS 5.0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한국에서 작정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영주권 따겠다라고 작정하고 에이지드 케어로 해서 준비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워킹홀리데이 비자 끝날 때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뭐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에 준비를 하셔도 취업 비자를 통해서 충분히 영주권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얼마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대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IELTS 영어 점수 5.0 이것만 들고 비자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이지드 케어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에이지드 케어, 요양보호사 이쪽으로 해서 이민을 신청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30대이신 분들,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이미 한국에 계시다면은 한국에서 경력을 준비를 해가지고 IELTS 6.0 만드셔서
취업 이민을 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업종은 전기랑 용접 이 두 가지 업종인데요. 이 두 가지 업종은 일단 한국보다 급여가 최소 두 배 이상입니다. 근데 목수나 타일은요, 한국이랑 호주랑 급여 차이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 이제 시작을 하실 거면은 용접이나 전기 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업종이 일단은 사람이 지금 현재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취업이 일단 쉽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0대이신 분들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호주 들어오셔갖고 학업 준비하시고 다마 제도가 되는 그 지역에 가셔갖고 취업하셔갖고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요, 이거는 다 영어가 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이고요. 영어 점수가 IELTS 7.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간호 그리고 토목 그다음에 IT 중에서도 컴퓨터 보안 이쪽 시큐리티 관련 쪽 이쪽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업종은 거의 호주 와서 조금만 하시면은 한 2년 경력만 채우셔도 연봉 1억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영어가 IELTS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간호나 IT나 토목 쪽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큰 그림 안에서의 이론적인 전략적 전술적인 방법뿐입니다. 이 안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호주 어느 지역에서 신청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미 이제 하신 분들 이야기를 경험을 좀 들어보면요. 이민법이 거의 1년에 2번 정도 바뀐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방법도 앞으로 몇 개월 있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이민 변호사, 이민 법무사님하고 다시 한번 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토대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이런 업종으로 하면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민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이민 변호사님하고 이민 법무사님하고 꼭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